할아버지 입냄새나 그런 애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망하고 당혹스럽죠. 고개가 살짝 돌아가는 그 미묘한 순간 때문에 마음이 주저앉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말을 걸고 싶은데 상대가 슬쩍 뒤로 물러서거나 손으로 코를 살짝 가리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비싼 제품이 아니라 부엌에서 꺼낸 아주 평범한 재료가 하루 만에 수치를 꺾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비용 들이지 않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3번 양치하고 강한 향 제품을 써도 2~3시간만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시죠.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고 혀가 하얗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냄새를 가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 하나로 충분해요. 올바른 방법만 알았다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몇 년씩 고민하다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자신감까지 잃으신 분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는 대부분 사흘 안에 변화를 체감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의 방법이 임시방편이었는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지인과 오래 얘기하던 박모 69세님이 순간적으로 말을 줄이더군요. 손주가 장난스럽게 할아버지 냄새라고 툭 내뱉은 뒤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양치는 하루 3번, 강한 향 제품도 써봤지만 2~3시간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는 그 패턴이 반복됐죠. 모임에 나가도 말을 아끼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거리를 두게 되고 심지어 손주를 안아주는 것조차 망설여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들고 예전처럼 활발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활 기록을 듣고 혀 설태와 침 분비, 약 복용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녹차로 양치와 헹굼을 제안했죠. 특별한 비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해 보였지만 원리는 명확했습니다. 녹차 속 성분이 냄새를 만드는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혀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던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걸 여러 연구에서 확인했거든요. 단순히 녹차로 헹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배우자가 오늘은 확실히 상쾌하다고 먼저 말해주었다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박모님은 그날부터 다시 손주와 놀아주기 시작했고 모임에도 편하게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간 쌓였던 불안감이 단 며칠 만에 사라진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낸 방법만 오늘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입냄새를 키우는 원인들과 그걸 막는 핵심 해결 열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입안의 자정작용이 약해집니다. 침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삼키기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활개를 치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황화합물이라는 냄새의 주범이 만들어집니다. 국내 구강생물학 연구와 일본 노년구강건강조사에서도 침 분비 저하가 황화합물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김은호 72세님은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르고 혀에 하얀 설태가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르는 느낌이라고 하셨죠. 이런 경우에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을 2모금 천천히 마신 다음 진하게 우려낸 녹차로 혀와 잇몸 라인을 먼저 부드럽게 닦고 40초 정도 헹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녹차 속의 카테킨 성분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혀 표면에 붙어있던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다만 공복에 너무 진한 농도로 시작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처음엔 조금 연하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혀 표면이 하얗게 남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치아 사이의 틈새는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운 곳이고 바로 그곳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냄새를 만드는 주요 장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치아 사이 깊숙한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사와 세균 덩어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국악미생물 자료를 보면 혐기성 세균과 황화물 농도의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세균들은 산소가 적은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아 사이나 잇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죠. 박영수 68세님은 겉보기엔 치아가 말끔했지만 치아 사이 잇몸 라인에 미세한 염증이 있었고 바로 그곳이 냄새의 진원지였습니다.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칫솔모가 닿지 않는 부분이 문제였던 거죠. 이럴 땐 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를 먼저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녹차를 적신 칫솔로 치간 부위와 잇몸 라인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게 효과적입니다. 혀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설태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다만 너무 힘을 주면 잇몸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식후에 특정 부위가 자주 낀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생기는 산취가 호흡에 섞이면 아무리 강한 향으로 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입안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입안만 관리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외 노년층 구취 연구를 보면 위장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 자가 평가뿐만 아니라 타인 평가 점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정민 73세님은 밤에 속이 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면서 냄새가 심하다고 호소하셨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저녁을 먹고 바로 누우시는 습관이 있었고 그게 역류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아침엔 물을 먼저 한두 모금 마신 뒤 연한 농도의 녹차로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심한 역류가 있으면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도 신경 써야 해요. 밤에 속이 치밀어 오르고 아침에 더 심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식사 시간과 자세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부 약물은 침분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약제 복용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구강 건조와 구취 점수가 동시에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자정작용도 약해지면서 냄새가 더 강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장성의 75세님은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면서 입안 건조감과 함께 냄새가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습관화하고 점심엔 연한 농도의 녹차로 30초 정도만 헹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었어요. 다만 녹차를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최근 복용하는 약이 늘거나 바뀌었나요? 그렇다면 수분 섭취를 더 신경 쓰시고 간단한 헹굼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냄새의 큰 비중이 바로 혀 표면에서 발생합니다. 혀 뒤쪽 깊숙한 곳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많고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서 설태가 두껍게 형성되거든요. 이 설태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혀 세정만으로도 황화합물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어요. 오미라 66세님은 양치는 열심히 하셨지만 혀 관리는 거의 안 하고 계셨어요. 혀를 닦기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확실한 체감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차를 적신 칫솔로 혀 중앙에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5회 정도 쓸어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거나 과도하게 마찰하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횟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양치할 때 혀는 얼마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만약 거의 안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한 향으로 가리는 방법은 잠깐 시원한 느낌만 주고 냄새를 만드는 원인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2-3시간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반면 식물성 다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단기 구취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카테킨이 바로 이런 다폴리페놀 계열 성분이거든요. 한대식 70세님은 강한 향이 나는 제품을 줄이고 녹차 양치로 전환했더니 지속성이 훨씬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과 저녁엔 녹차 루틴으로 관리하시고 주 12회만 일반 제품을 병행해서 착색 관리를 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죠. 다만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를 겹쳐서 사용하지는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양치 직후만 시원하고 금세 불안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향으로 가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루틴을 확장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료를 선택할 때 잎차가 성분이 더 풍부하긴 하지만 티백도 신선하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신선도거든요. 오래된 티백은 향만 남아있고 실제 유효 성분은 많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개봉 후 6개월 이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집에 보관해둔 차가 언제 구입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오래되었다면 새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농도도 중요합니다. 컵 200ml 기준으로 잎차라면 작은 스푼으로 2스푼 정도, 티백이라면 2개를 넣고 우려내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물에 5분 정도 우리는 게 적당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쓴맛만 강해지고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진하게 우리면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농도를 조금 낮춰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온도와 타이밍도 신경 써야 합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입안 점막에 가장 순하고 자극이 적어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는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물을 2모금 마신 다음 바로 실시하시고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입마름이 심한 분들은 밤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다음날 아침 상태가 훨씬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언제 냄새가 특히 신경 쓰이시나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루틴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양치 절차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치약 없이 진행해야 녹차 성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치약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녹차의 유효 성분과 섞이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잇몸 라인부터 시작해서 치간 부위를 닦고 마지막으로 혀를 부드럽게 쓸어주신 다음 40초에서 6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힘을 주어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혀는 몇 초 정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만약 거의 안 하셨다면 10초만이라도 투자해보세요. 외출 중에는 간편하게 헹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간단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체감이 있어요.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휴대용 티백 하나와 텀블러만 있으면 어디서든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심 후 바로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그렇다면 점심 직후 간단 헹굼을 습관화하시면 오후 시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점막이 예민하신 분들은 농도와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농도를 70% 정도로 낮추고 헹굼 시간도 30초로 줄여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 후 입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완화하셔야 하고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됩니다. 사용 후 입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농도를 더 낮춰서 천천히 적응시키는 게 좋습니다. 장기 사용 시 옅은 착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녹차 성분이 치아 표면에 조금씩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미관상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커피나 홍차를 함께 과다 섭취하시면 착색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주 12회 정도는 일반 제품으로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착색 관리가 됩니다. 치아색 변화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반 제품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녹차 루틴만큼이나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하고 식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침 분비를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야식이나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는 침 분비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3시간 정도 지나서 취침하시고 물은 수시로 조금씩 홀짝이시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 간식이나 차를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 습관부터 먼저 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묶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강한 향으로 가리면 해결된다고 믿는 겁니다. 2-3시간만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결국 제품에 의존하면서 비용만 계속 들어가게 되죠. 올바른 관리는 냄새를 만드는 세균과 황화합물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원인을 차단하면 지속성이 생기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어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대화할 때 거리를 두게 되고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망설여지고 모임에 나가도 말을 아끼게 되죠. 몇 달, 몇 년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활동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단순히 냄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만에 체감이 시작되고 사흘이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대화할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일상이 펼쳐져요.
모임에도 편하게 나가고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변화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치약을 잠시 내려놓고 미지근하게 우려낸 진한 녹차로 혀와 잇몸 라인을 2분 동안 부드럽게 닦으세요. 그리고 1분 동안 헹궈주세요. 점심에는 연한 농도로 30초만 헹굼을 더해보세요. 딱 이것만 사흘만 해보시면 됩니다. 사흘이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배우자나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고 말을 건넬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몰랐고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간극을 메우고 싶었어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효과는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건 분명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셨거나 아니면 단순히 궁금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사흘만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